미국과 중국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경제가 하염없이 나가고 있죠. 그런데 글로벌 기업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중국 기업들마저도 탈중국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탈중국 현장을 Y타임스가 파헤쳐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17일 뉴욕판 헤드라인을 통해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있던 본사와 공장들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심지어 중국 기업들조차 중국 색채를 가능한 한 정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라는 배경이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중국 패스트 패션 앱 쉬인이 최근 중국 난징 본사를 싱가포르로 옮겼고 아예 난징 본사는 회사 등록 자체를 취소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쉬인은 회사 홈페이지에서도 중국이라는 문구를 아예 없애고 워싱턴 롭스도 고용해가지고 올해 기업 공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예 미국 회사로서의 글로벌 기업으로 대대적인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쉬인과 미국 앱 장터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앱 티무는 아예 본사를 미국 보스턴에 설립을 했습니다. 티무의 모기업인 중국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 핀도어도 지난 3월 본사를 중국 상하이에서 아일랜드 더블린으로 옮기면서 중국 색채를 지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중국 기업들이 탈중국하면서 본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아예 끊고 본사와 공장을 중국 밖으로 이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 기업들은 이 외에도 중국인이 아닌 최고 경영자, 그러니까 CEO를 내세우면서 중국 이미지의 탈색도 시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이터는 중국 본토 소재 테크 기업 경영자들이 미국 진출을 위해서 중국 국적이 아닌 홍콩이나 캐나다, 일본 등의 영주권이라든지 시민권 취득을 노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경향은 특히 2019년 미국 트럼프 정부의 화웨이 퇴출과 최근 이용자 데이터를 불법으로 수집해서 중국 당국에 제공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틱톡 문제 이후에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 탈중국을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미중 간 디커플링으로 인한 악의 영향 때문이겠죠. 패션업체인 쉬인만 하더라도 바이럴 소셜 앱인 틱톡, 또 쇼핑 앱인 티무 등과 함께 미국 의회의 표적이 됐습니다. 미 의회는 쉬인의 옷들이 신장 등의 인권 탄압지대에서 강제 노동으로 만든 원단으로 옷을 만들고 있고 중국 공산당의 도구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쉬인은 이런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최근 다른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그 누구도 흔적을 감추려는 쉬인의 노력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부정적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정치권에서 강하게 압박을 가해오니까 이들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서 중국 색채를 완전히 빼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미국의 제재를 피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 중국 기업들이 탈중국을 하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매력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에서의 영업을 통한 회사 수익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가는 언제 어떤 봉변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여기에 대해서 중국 기업들이 해외 고객에 대한 접근성 향상, 그리고 중국 당국의 단속 위험으로부터의 탈출 등 다양한 동기에 의해서 중국에서 쫓겨나다시피 벗어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역할이 사라진 것도 탈중국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패션 업체인 쉬인만 하더라도 대부분 제품을 중국에서 만들어 왔지만 최근 멕시코, 브라질 등의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공장을 뒀다간 언제 공급망이 단절될지 모르는 불안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의 이미지 자체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서 회사의 장기적 이미지 관리 측면에서 과감하게 공장을 이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중국의 인건비가 과거와 같이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도 큰 이유가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중국 본토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 본토 제품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4월까지 1년간 미국이 수입한 해외 상품 가운데 중국산 비율이 15.4%로 2006년 이후에 17년 만에 최저치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산당 리스크 때문입니다. 이미 중국 정부는 빅테크 때리기를 통해서 중국 기업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적이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중국 공산당에게 자신들도 언제든지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뉴욕타임스는 중국 당국은 중국 톱 테크 임원들과 외국 컨설팅 회사를 억류하고 괴롭혀왔다 그러면서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중국 내 사업이 정부의 자비에 따라 운영된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줬다라고 했습니다. 컨설턴트 아이작 손 피씨는 뉴욕타임즈에 창업자와 직원이 중국 관리에게 협박을 받거나 체포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해외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국 기업들도 탈중국할 정도니까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은 이미 대세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18일 영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미중 지정학적 갈등 고조에 따라서 중국 법인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세계 최대 벤처회사인 세코이아에 이어서 위험 회피용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 내용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들 기업들이 미중 갈등으로 중국 정부가 서방 기업들에 대한 검열과 수사 등을 실시하자 법인 분리를 통해서 리스크 줄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 다국적 기업이 미중 갈등 상황에 놓인 데 따른 결정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어서 미중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사례는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기업들이 이렇게 서둘러 탈중국에 나서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러시아가 바로 탈중국을 해야 되는 이유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 그러니까 FBI 국장은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강력한 제재를 받고 문이 꽝 닫혔을 때 많은 기업의 손가락이 여전히 그 문 위에 있었다 그러면서 중국이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로부터 여러 교훈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레이 국장은 이어서 우리는 중국이 잠재적인 제재에 대비해서 자국의 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그러면서 이는 만약 중국이 국제적 분노를 자아낼 어떤 행동을 할 경우에 자국이 피해를 보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국이 대만 문제를 두고 날이 갈수록 공격적 행동을 서슴지 않으면서 1, 2년 내에 전쟁 가능성까지 나오는 마당에 중국이 만약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당연히 서방 진영은 러시아에 그랬던 것 같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게 될 것이고 그 경우에 중국 내 글로벌 기업들이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레이 국장이 경고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영국의 켄 맥컬럼 MI5 국장도 권위주의적인 중국 공산당이 게임의 판도를 바꿀 정도로 큰 도전을 점점 더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은 더 전 세계적으로 은밀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는 추상적으로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탈중국이 대세입니다. 여기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대중국 수출이 12달째 줄어들고 있는 지금 상황이 한국으로서도 중국 의존도를 낮출 절호의 기회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선택이지만 이젠 대체 시장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의 경제 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을 대체할 아시아의 나라들이라는 뜻의 알타시아가 탈중국의 대체 시장이라고 강조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여기서 알타시아라는 것은 대체라는 뜻의 얼터네티브에다가 아시아라는 에시아를 합친 용어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구체적으로 특정 한 나라가 중국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합쳐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그러면서 기술력은 일본, 한국, 대만 등이 뛰어나고 싱가포르는 물류 서비스가 강하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자원이 풍부하다. 베트남, 태국, 인도 등은 투자 정책의 틀이 잡혀가고 있다. 필리핀, 방글라데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의 인건비는 중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이들 14개 알타시아의 전체 노동 인구는 14억 명인데 중국의 9억 5천만 명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대미 수출 총액도
중국보다 많습니다. 중국을 대체할 만한 충분한 제조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이코노미스트의 평가입니다. 이런 흐름에 이미 앞장선 글로벌 기업들이 많습니다. 대만의 폭스콘은 아이폰, 그러니까 애플의 생산 거점을 인도로 다각화했고, 인텔도 베트남 호치민시에 공장을 지을 계획입니다. 삼성도 핸드폰 공장을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옮겼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중국 타령하고 중국을 상전으로 모시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 것입니까? 이젠 그만둬야 됩니다. 이미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자들이 정치를 한다면 이젠 과감하게 퇴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이트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